집안에 아무것도 없다. 극단적 미니멀리즘.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집안을 살펴보면 마치 갤러리나 모델하우스를 연상케 할 만큼 텅 빈 공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도 물건을 줄이고 깔끔하게 사는 미니멀리즘 문화가 꾸준히 존재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소유물을 극도로 제한하며 사실상 집안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수준에 이른 사례들도 목격되고 있다. 가구나 장식품은 물론 일상용품까지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러한 극단적 미니멀리즘은 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일까? 단순히 유행인지 아니면 현대인의 가치관과 정신세계가 반영된 것인지 다각도로 살펴보자. 텅 빈 방과 숨겨진 수납. 극단적 미니멀리스트의 집을 들여다보면 방 한가운데 아무런 가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 테이블, 의자, 서랍장 등 기본 가구조차 보이지 않아 어떻게 생활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는 옷가지와 책, 식기 등 필요한 물건을 벽장이나 수납함에 깔끔하게 정리해두어 시야에서 물건이 사라진 상태를 만든다. 베드 없는 침실,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거나 접이식 침구만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공간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의도다. 거실에 TV가 없다. 노트북이나 프로젝터를 사용해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아예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TV 자체를 두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컬러와 디자인의 최소화. 인테리어 역시 흑백 계열이 주를 이루고 그 외 컬러를 거의 배제한다. 장식품이나 액자 대신 아주 작은 식물 하나 혹은 미니멀한 디자인 포스터 한두 점 정도만 걸려 있어 전체적으로는 비어있음이 강조된다. 벽지나 바닥재 역시 단순하고 밝은 톤을 사용해 최대한 잡동사니가 눈에 띄지 않게 한다. 디지털 파일과 클라우드 활용, 책부터 사진, 서류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디지털 형식으로 보관해 실물 짐을 줄이려는 시도도 있다. 음악이나 영화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류는 스캔해 클라우드 저장소에 둔다. 종이책도 전자책으로 대체하고 사진 앨범은 디지털 앨범만 유지하는 식이다. 이런 디지털 전환은 소유물 감소 효과에 크게 기여한다. 복잡한 세상 속의 해방감.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정보를 접한다. 디지털 기기 알림부터 광고와 SNS 업데이트까지 매 순간 뇌가 과부하 상태에 놓인다. 물건이 많은 공간에선 뇌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인지하게 된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텅 빈 공간에 있으면 시각적, 물리적 자극이 현저히 줄어들고 생각을 정리하기에 더 용이해진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물리적 환경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집중력과 정신적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가진 것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 소비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일정 시점이 되면 물건을 사는 즐거움이 한계에 부딪힌다. 더 화려한 브랜드나 디자인도 결국 곧 새로운 것에 밀려나고 만족감은 금방 사그라진다. 넘쳐나는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데서 오는 피로, 이사나 청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고통이 커지면서 정말 필요한 물건만 두자는 의식이 생긴다. 여행, 취미활동, 봉사, 자기개발 등 경험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물건에 대한 애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소유 경험 트렌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환경적 동기. 아무것도 없는 집을 지향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 부담과 환경보호 의식을 함께 추구하는 사례도 있다. 쓸데없는 물건 구입을 자제하면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어 주거비나 미래 저축에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일회용품이나 패스트 패션 소비를 최소화하여 과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의식도 커지고 있다. 미니멀리스트가 된 뒤 생활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후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디지털 전환과 공간 활용성 변화 앞서 언급했듯 미니멀리즘은 디지털 문명과 맞물려 속도를 더 붙였다. 파일과 앱, 클라우드로 대체되면서 책장, CD장, DVD 컬렉션 등이 사라지고 종이 문서가 줄어들어 수납장이 필요 없어졌다. 디지털화 덕분에 큰 서재나 작업실이 없어도 업무를 할 수 있고 원격 근무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 공간 제약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과거보다 더 극단적인 물건 비우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SNS로 확산되는 비움의 이미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텅 빈 집 투어, 미니멀 라이프 브이로그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비우고 싶다라는 동기를 얻는다. 하얀 벽, 탁 트인 바닥,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가 SNS상에서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 좋아요 수가 늘어나고 팔로워도 증가하니 이 또한 콘텐츠이자 트렌드로 자리매김한다. 유명 인플루언서나 셀럽이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물건을 비우니 삶이 편안해졌다라고 말하면 팬들도 쉽게 동조하게 된다. 극단을 즐기는 미디어 문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다큐멘터리 등에서 일종의 극단적 사례를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비울 수 있어? 라는 충격과 재미, 물건이 거의 없는 집을 보면 저 사람은 대체 뭘 입고 먹고 사는 걸까 하는 호기심이 생긴다. 미디어는 그 충격 요소를 극대화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결과 극단적 미니멀리즘이 트렌드로 비춰진다. 극단적 미니멀리즘의 장점, 시각적 물리적 잡동사니가 줄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일이나 취미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물건을 사느라 시간을 쓰거나 집안을 정리 청소하는 데 드는 노력이 최소화된다. 결과적으로
한편으로 재정 관리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새 물건을 사거나 불필요한 자원을 소모하지 않으므로 개인 차원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살림이 적으니 언제든 장소를 옮길 때 간편하다. 글로벌 시대, 원격 근무 시대에는 곧바로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시작하기도 쉽다. 극단적 미니멀리즘의 단점. 개인이야 좋을 수 있으나 가족 동거인과 생활 패턴이 다를 경우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서로의 적절한 물건 소유 기준이 다르면 불편함이 커진다.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물건까지 불편을 감수하며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결혼, 출산, 가족 부양 등 인생 주기가 변하면 한정된 물건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 실제 삶의 변화와 미니멀리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무리 물건을 줄여도 필수품이나 소모품은 계속해서 새로 구입해야 한다. 자칫 미니멀리스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반대로 고가의 미니멀 디자인 제품만 추구하는 아이러니도 생길 수 있다. 미니멀리즘이 시사하는 사회 문화적 의미, 복합적 스트레스 시대의 해방구. 현대인은 단순히 바깥 환경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SNS로 인해 24시간 연결된 상태에 있다. 과부하된 일상을 조금이라도 단순화하기 위해 물건 비우기를 택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최적의 해답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곧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만의 질서를 찾겠다는 강렬한 욕구를 반영한다. 탈물질주의와 가치 전환. 소비가 곧 행복이라는 물질적 가치관이 조금씩 흔들리는 시대다. 대신 인간관계, 경험, 취미, 성장에 더 투자하자는 식의 가치관이 부상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단적 미니멀리즘은 물질주의에서 탈을 선언하는 가장 눈에 띄는 상징적 행위가 된다. 새로운 형태의 자아 정체성 표현. 한편 미니멀리즘 자체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SNS 프로필에 미니멀리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집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요 라고 어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차별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시대적 현상이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이미 해외 몇몇 도시에서는 물건 공유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다. 집에 갖추지 않고 필요할 때만 공동자원을 사용해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는 미니멀리즘이 더 확산될 토대를 마련해준다. 모든 사람이 극단적으로 집안을 비울 수는 없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 다만 미니멀리즘의 기본 정신인 소유의 기준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것만 지니기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진다.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미니멀의 정도와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비움을 통해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미니멀리즘은 가난해서 물건이 적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 의도적 선택의 결과이자 라이프 스타일을 재구성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렇듯 비움이란 결국 비어있는 공간에 채워질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상징한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더 맑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 극단적 미니멀리즘이라는 흐름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을지 앞으로의 전개가 흥미롭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